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일지 모릅니다. 특히 한 남자가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을 때 그 진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로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혹은 할 수 없는 남자의 깊은 감정은 사실 아주 미묘하지만 강력한 행동들로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순간적인 끌림과 진정한 감정적 헌신을 구분하게 해줄 6가지 패턴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일이며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인연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결코 무작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심리적 구조와 패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신비로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의 혼돈 속에서도 사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은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과 심리, 그리고 인류가 공유해온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사랑의 신비를 앗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특정 감정적 신호들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식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측 가능한 구조와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 방식의 결합. 이것이 바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감정적인 투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육체적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미세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듯 감정적으로 몰입한 사람 역시 작고 일관된 행동들을 통해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의 생각은 온통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당신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거나 몇 주 전에 당신이 무심코 했던 사소한 말을 기억해내려고 결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관심과 집중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인간이 연결, 신뢰, 소속감과 같은 공유된 욕구를 가진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한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면 그의 행동은 그와 당신 모두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더 자주 연락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의 정신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곁에 없을 때조차 당신의 존재는 그의 인지적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점유는 말, 몸짓, 그리고 결정을 통해 외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이 행동들은 각자의 성격, 성장 배경,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은 봉사의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당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미묘한 방식으로 챙겨주는 보호 본능을 통해 마음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 투자가 일관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근본적인 패턴은 예측 가능하지만 그 개별적인 표현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애정의 신호를 읽는 것이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릴 때 보이는 보편적인 경향성을 이해하고 그 경향성을 특정 개인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경계가 연결이라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면 뇌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과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약속보다 당신을 우선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인 동시에 지극히 생물학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신호가 크고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종종 아주 조용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멋진 낭만적인 제스처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꽃을 샀거나 근사한 데이트를 계획하는 것은 깊은 감정적 헌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 순간들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꾸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패턴은 위조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을 향해 몸의 방향을 트는 방식, 단체 대화 속에서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잽싸게 던지는 시선, 몇 주 전 당신이 툭 던졌던 말을 기억했다가 그때 그게 당신에게 중요해 보여서라며 다시 꺼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연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스며들어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은 바로 이런 사소하고 꾸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자라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성공적인 관계는 신뢰와 헌신의 단서를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더 잘 읽는 사람들은 더 나은 파트너를 선택했고 자신과 자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깊은 본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되고 세심한 행동을 볼 때 당신의 본능은 그것이 진정한 관심의 신호라고 말해줍니다. 문제는 문화적 규범, 소셜미디어, 개인적인 불안감 등이 이러한 신호를 가리거나 왜곡할 수 있는 현대적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강력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당신이 거짓된 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말하면서도 일관된 투자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감정의 깊이가 거기에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정의 패턴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포함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강도보다 일관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렬한 관심은 스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행동이 예측 가능한 구조를 따른다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이해하면 지나친 분석에 빠지지 않고도 누군가의 애정이 가진 고유성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모든 미소나 문자 메시지를 해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패턴을 관찰하면 됩니다.
그의 관심이 당신을 향해 규칙적이고 사려 깊으며 진정으로 반응하는가?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을 위해 그의 삶의 일부를 재배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을 때에도 그의 행동은 당신을 향해 꾸준한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불확실성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한 의사소통자가 아니기에 복잡성은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남성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압박 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애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당신의 취향을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기억하거나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요란하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타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인내심 있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예측 가능성과 복잡성의 상호작용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토록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음악과 같습니다. 음계의 구조는 어디에서나 동일하지만 그 음계로 작곡된 모든 노래는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구조는 관심, 우선순위, 그리고 일관된 존재감을 통해 마음을 보여주려는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한 남자가 당신을 향해 그 경향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은 마음을 읽거나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삶이 패턴을 남기는 힘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볼 수 있는 패턴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행동들의 리듬과 규칙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은 그 사람이 지루하거나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적 진실이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 속에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파악하면 사랑은 그 모든 신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찰 가능한 인간의 경험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만을 상상할 때 종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창한 제스처들을 떠올립니다. 깜짝 여행, 화려한 촛불 저녁 식사, 완벽한 타이밍의 사랑해라는 고백 같은 것들이죠. 이런 순간들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깊고 진실한 감정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진정한 애정, 즉 감정적 헌신을 알리는 종류의 마음은 극적인 일회성 사건보다는 미묘하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진실은 미묘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행동은 위조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행동이 그토록 큰 무게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신을 위해 큰 깜짝 이벤트를 계획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눈에 떠오르는 자발적인 따뜻함까지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나 당신이 속상해할 때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보살핌의 미세한 표현이며 찰나의 순간이지만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사소함이 그것들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제스처는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작고 일관된 신호들은 거의 항상 진정한 감정적 투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2번 말할 필요 없이 기억한다거나
시끄러운 식당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당신을 압도할 만한 장소에서의 약속을 조용히 피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다른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조차 그 배우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제스처들은 인정이나 칭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그의 자연스러운 방식에 통합된 보살핌의 표현일 뿐입니다. 미묘함은 또한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크고 화려한 행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고 싶은 욕망에 의해 주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반복적인 노력은 당신의 편안함, 행복, 그리고 안녕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꾸준히 당신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하루를 보낸 후에 안부를 묻거나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한다면 그 결정들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조차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깊이는 간헐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그 꾸준한 빛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큰 이벤트는 장식이나 가구와 같지만 미묘한 일상적인 보살핌의 행위는 집의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다면 집은 겉보기에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압력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화려한 순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일상의 배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불편한 순간에 드러나는 미묘한 행동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다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시간, 편안함 또는 에너지를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약을 사다 주러 길을 나서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와준다면 이러한 순간들은 어떤 비싼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애정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종종 사랑은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테일은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행동들은 또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거창한 제스처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꽃을 샀거나 주말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특정 작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신 책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미래의 계획을 조정하여 당신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보살핌의 행위가 바로 진정한 연결과 피상적인 매력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창한 제스처보다 미묘함을 중시하는 것은 낭만을 거부하거나 큰 순간의 기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속되는 애정이 일상생활의 직물 속에 짜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하는 작고 사려 깊은 일들, 특히 그들이 당신이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일들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들은 단지 큰 이벤트 사이의 체험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관계 그 자체입니다. 매력이 더 실질적인 무언가로 깊어질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의무나 부담처럼 느껴지는 종류의 책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안녕이 당신의 결정, 우선순위, 심지어 자아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는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인식입니다.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의 사고방식은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관계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필요를 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그가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렌즈를 통해 한때는 생각 없이 내렸을 결정들을 이제는 숙고하게 됩니다. 그 전환은 자기중심적인 매력에서 공유된 감정적 투자로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이 책임감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이 취약하거나 불안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가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안전이 그에게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필요와 일정을 인식하며 시간을 계획하고 당신이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 고안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에 대한 커져가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 책임감에는 감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편안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신경 씁니다. 당신이 위축되거나 속상해할 때를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는 곁에 있어주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지지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책임감은 그저 들어주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판단 없이 진정으로 들어주고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통제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존중과 애정에서 자라납니다.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께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열정이 변동할 때 화학 반응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지만 책임감은 그 불꽃을 지속시킵니다. 오래가는 커플들이 강한 상호 보살핌의 감각을 갖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암은 더 깊은 친밀감이 자라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 책임감의 존재 유무는 피상적인 매력과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쫓는 스릴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지속적이거나 불편한 방식으로 관심이 필요할 때 종종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순간에는 곁에 있지만 힘든 순간에는 부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이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는 일어날 것이고 그가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순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입니다. 책임감은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노력하려는 의지가 이 원칙의 본질입니다. 매력이 진정한 사랑으로 깊어질 때 책임감은 더 이상 매번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과 함께하는 그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그의 보살핌, 세심함, 그리고 의지는 더 이상 가끔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관계의 일상적인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은 초기의 열광적인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연결을 살아있게 하는 조용한 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성은 누군가의 감정이 당신에 대해 진지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 오해, 심지어 배신까지도 가능한 곳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열어 보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종종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았으며 감동을 주기 위한 의도가 없는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력의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점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숨기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투자가 깊어짐에 따라 그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지치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비생산적이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가 조심스럽게 만들어낸 버전과만 상호작용한다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취약성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불완전함까지 볼 수 있도록 그 방어막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가장 명확한 취약성의 형태 중 하나는 감정적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의 말이 자신을 아프게 했다고 인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대신 말이죠. 또는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투쟁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이 그 정보를 소중히 다룰 것이라고 믿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백은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덜 통제된 자신의 삶의 일부로 당신을 들여보낼 만큼 당신을 신뢰한다는 신호입니다. 취약성은 또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빠진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안심을 구하거나 당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인정하거나 당신을 잃을까 두렵다고 털어놓을 때 그 순간들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이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냉담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감정적 노출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취약성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성에게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남성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지 걱정하지 않고 애정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숨길 수도 있었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성이 깊은 감정의 강력한 지표인 이유는 그것이 자기 보호라는 깊이 뿌리박힌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러한 위치에 두는 것은 신뢰와 헌신의 행위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취약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즉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취약한 행위입니다. 깊이 빠진 남자는 종종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취약성은 다리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닌 정직함을 통해 두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내 모습도 당신이 보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이 관심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들이 투자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매력의 영역을 넘어 진정으로 알려지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가능성을 위해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의지가 바로